카바치엠 얘기가 나와서 네. 궁금한 건데 네. 상금이 꽤나 네. 컸잖아요.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3천만 원이었거든요. 네. 상금이. 3천만 원으로 제가 네, 안녕하세요. 쿼이터입니다. 오늘의 콘텐츠는 정말 새로운 형태를 저희가 준비해봤는데요. 바로 쿼디터 팟캐스트입니다. 그래서 쿼디터 팟캐스트는 커피와 관련된 주제를 선정을 하고 그러한 주제를 정말 잘 다뤄주실 수 있는 분을 섭외를 해서 편안하게 이야기를 들어보실 수 있는 콘텐츠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의 첫 쿼디터 팟캐스트에 섭외된 분은 이제 현재 모모스 커피의 매장사업부 팀장을 맡고 계신, 그리고 작년 2024년 카누 바리스타 챔피언십의 초대 챔피언인 최재영 바리스타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영상에도 나오신 적이 있지만 그래도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모모스 커피 매장 사업부 팀장으로 있는 최재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주제는 실제로 최재영 바리스타님 같은 경우는 바리스타로 시작을 해서 매장을 오픈하셨고 그리고 다시 바리스타의 포지션으로 돌아가신 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카페 창업 현실과 로망 사이라는 이야기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사실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되게 궁금했던 건데 네. 처음에 커피는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일단 맨 처음 커피 시작한 거는 스페셜티 커피는 모모스 커피에서 2014년에 처음 모모스에 입사를 해서 커피를 시작했었고, 사실은 그 전에 이제 동네 그런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한 몇 달 정도 일을 했었었어요. 그리고 집 앞에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일하다 보니까 뭔가 이걸 조금 더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경기도에 있는 커피 전문 학교? 그런 데를 갔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달랐었어요. 뭐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서, 그래서 빠르게 한 달 만에 그 자퇴를 하고 그때 이제 모모스 커피에 채용이 된 거죠. 그러면은 원래 커피가 아니었을 때는 네. 좀 어떤 걸 하고 싶으셨어요? 저는 이제 어떻게 보여지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는 네. 막 옷 입고 막 이런 거, 옷 사고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군대 제대하고 처음 그때 당시에는 백화점에 거기 그냥 의류 브랜드에 이제 들어가서 일을 했었어요. 첫 사회생활이. 근데 평상시 옷 입으시는 거 보면은 네. 관심 많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위화감이 없습니다.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항상 궁금한 게, 바리스타를 처음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은 사실 맞아요. 저희 나이대에서는 흔치 않다 보니까 네. 보통 어떤 걸 먼저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커피 쪽으로 오게 됐을까? 그러면 바리스타의 네. 매력이 어떤 거였나요? 그때 당시에만 해도 2012년 뭐 이때쯤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때는 사실 막 지금처럼 커피 전문점이 많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프랜차이즈 카페들이 이제 드문드문 생기기 시작했던 시점인데, 그때 저는 아메리카노도 안 먹던 사람인데 그냥 막연하게 커피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 바리스타 멋있어 보인다 라는 생각으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모모스에 들어가서 바리스타 생활을 하시다가 네. 본인의 매장을, 노 프로그램을 오픈을 하셨었는데 네네. 열고자 하게 된 계기나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모모스 커피는 지금은 훨씬 더 유명해지셨지만 그때 당시에도 모모스 커피는 이제 스페셜티 커피를 다루는 부산에서 몇 군데 안 되는 곳 중에 한 곳이었고 꽤 유명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오셨었고, 그리고 빵이 맛있어서 오시는 분들, 아니면 바리스타가 친절해서 오시는 분들, 이렇게 단골 고객이 정말 많았어요, 제가 일할 때. 그래서 저는 이런 로컬에서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커피 전문점이 아니라 약간 브랜드로서 사랑받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구성원으로서 되게 좀 자부심 같은 걸 많이 느끼면서 일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제 거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모모스 다닐 때도 그 생각을 항상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또 노 프로그램 같은 경우 위치가 네. 사직 쪽에 네. 있으셨잖아요. 네네. 그 위치를 좀 선정하게 된 이유나 뭐 그런 생각이 있으셨나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상권으로 분석했을 때 요즘은 또 조금 바뀐 것 같긴 한데, 당시에 저희가 준비할 때는 이제 점포동이라는 곳이 거의 그 젊은 분들이 많이 가는, 그리고 카페를 하려면 거의 뭐 열에 7, 8은 거기 차리는 그런 실정이었거든요. 근데 저랑 이제 같이 동업자 수인 대표님이 있었는데 네. 두 사람이서 점포동보다는 조금 더 다른 곳에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런 상권보다는 그냥 건물에
그 외관이 좀 약간 오래된 건물? 이런 주택가에서 해보고 싶다라는 막연한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와중에 저희가 원래는 그 동네를 알고 간 건 아니고 그 동네 살짝 위에 보면은 사직 야구장이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사는 동네가 있거든요. 사직동이라고. 네. 근데 저희가 했던 곳도 사직동이긴 하지만 조금 더 다른 주소지. 지금은 이제 어찌가 매장도 다 정리가 됐고 이제 새로 일을 하고 계시지만 네. 지금 와서 생각해 봤을 때는 네.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면 혹시 그 위치에 대해서는 좀 더 어떻게 생각을 해보실 것 같나요? 네, 조금 좀 빠르게 결정했던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장사하시는 분들, 꼭 커피가 아니더라도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 몫의 중요성을 항상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테리어나 뭐 이런 것들은 마음에 안 들면 뭐 아니면 기계나 이런 것들은 바꿀 수 있어요, 중간에. 근데 사실 장소는 한번 정해지면 이동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뭐 그게 100% 중요하냐 했을 때는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중요하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또 창업을 계획을 보통 하고 접근을 하잖아요. 네네. 창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좀 준비를 하셨나요? 그냥 막연하게 앞전에 설명드렸던 이런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에 되게 많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던 것 같아요. 저나 그 수인 대표님이. 그래서 서로 그 부동산을 보러 가거나 아니면 공사 중이거나 이런 와중에는 둘이 만나서 무조건 우리 이런 거 해보자, 이런 컨텐츠 해보자, 이런 창작 음료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브랜드를 만드는 그런 과정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창업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상권 분석도 할 수도 있고 네. 주변에 어떤 매장들이 있는지 네, 맞아요. 그럼 내가 그거에 맞춰서 어떻게 메뉴를 구성을 하고 짜야 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지만 그걸 네. 안 한 건 아니지만 네. 약간 우선순위는 내가 만들고 싶은 브랜드적인 부분에 집중하셨다는 거죠. 맞아요. 정리를 너무 잘해주시네요. 앞에서 말씀 주신 이제 브랜딩 작업에 사실 신경을 쓰셨다 보니까 네. 실제로 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에서 릴스를 만드셨었고 네네. 조회수도 좋았고 네. 팔로워도 제법 됐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혹시 그게 이제 마케팅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서 혹시 생각하신 만큼의 약간 효과나 네. 그런 것들이 있었나요? 부장님은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위치가 굉장히 안 좋은 곳이거든요. 거기다가 사실 거기는 주거지가 주택단지이고 특히나 노 프로그램이 있던 곳이 좀 연령층이 많이 높은 동네였어요. 저희 같은 경우 2층에서도 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야 됐던 상권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열었을 때 그게 필수적으로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마케팅적으로. 저는 사실 마케팅을 잘 모르기 때문에 순무 대표님이 거의 직접 다 하셨기 때문에 그게 저는 돌이켜보면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인스타에 보면 돋보기를 키면 연관되는 그런 게 계속 뜨잖아요. 저희 릴스가 계속 매일매일 뜨길래 여자 손님이 오셔가지고 여긴 도대체 뭔데 내 인스타에 계속 뜨나 이렇게 해서 궁금해서 왔다라는 분도 계셨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게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네. 그럼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네. 어떻게 보면 릴스라든지 그런 거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겠네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장사가 너무너무 안 돼서 둘 다 힘든 순간이 좀 있었거든요. 오픈하고 한 2-3달 차 때 진짜 힘들었어요. 하루에 결제 건수 자체가 한 10건?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시는 분들이 두 분이서 오시는 경우가 엄청 드물었거든요. 거의 1인 손님이 많았어요. 혼자 오셔서 조용히 독서하시고 가시거나 작업하시고 가시거나 거의 결제 건수가 10건이면 그냥 오신 분이 한 10분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시간은 많은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라도 해보자 해가지고 시작했던 게 사실 그 중에 하나가 릴스였던 것 같거든요. 이게 제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저희한테는 이게 큰 도움이 됐어요, 실제로. 하지만 이게 필수적이냐라고 했을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전담하셨던 그 여자 대표님께서도 하셨던 말씀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커피를 매개로 하는 브랜드가 되고 싶은데 릴스가 주가 돼버리면 이제 약간 주객이 전도되는 느낌이 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케팅을 전담하셨던 그 여자 대표님도 뭐라고 하셨냐면 마케팅에서 제일 좋은 마케팅은 우리가 파는 품질이 좋으면 그게 제일 좋은 마케팅이다. 그러니까 이걸 드시고 가신 분들, 우리 공간이 뭐 좋았던 분들, 우리의 서비스가 좋았던 분들 이런 것들 그냥 자연스럽게 손님들이 바이럴이 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호객의 활동으로 저희는 한 거죠. 너무 손님이 없으니까. 필수냐 했을 때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확실히 브랜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제일 어려운 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집중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매장마다 상권과
또 브랜드라든지 지향점에 따라서 되게 다르잖아요.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카페에 관련된 트렌드라든지 그런 것도 분석하고 하는 거 하다 보니까 저희도 항상 어려운 게 그건 것 같아요. 뭘 집중해야 되냐 그러면은 결국에는 카페는 비즈니스다 보니까 돈을 벌기 위한 행동들에 대해서도 집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을 때 저도 이제 생각이 들었던 게 내가 근데 또 하고 싶어서 카페를 차리잖아요.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야지 이게 또 동력이 돼서 할 수 있는데 맞아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하고 싶어서 차려서 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벌이가 안 되면 맞아요. 그거에 대한 동력이 없어져 버리니까 맞아요. 거기서 오는 사실 혼란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한국 같은 경우 서울의 분석이긴 하지만 서울 네. 같은 경우는 카페 창업했었을 때 폐업률이 2, 3년 차에 거의 60% 이상이 폐업을 하고 5년 차 정도 가면 거의 80% 정도가 폐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카페 창업이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실 많이 얘기하는 게 카페 창업을 했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단 내가 잘 팔 수 있는 걸 일단 팔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성장을 하고 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네. 순서에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커디터를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도 네. 그럴 때가 많아요. 내가 하고 싶은 콘텐츠를 하면은 그 채널이 네. 계획대로 안 가는 것 같고요. 그건 사람들이 원하는 걸 분석해서 하다 보면은 또 동력이 떨어지는 거죠. 왜냐면 그거는 내가 만약 하고 싶은 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매장에 운영하셨던 것도 비슷한 느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진짜 공감 많이 돼요. 노 프로그램 릴스를 보면 제가 거기서 엄청 굉장히 텐션이 높게 나오거든요. 맞아. 그것도 제가 가지고 있는 면이겠지만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거기에 나오는 인간 정도는 아니거든요, 제가. 근데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서는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을 수 없고 사랑을 받을 수 없구나를 장사를 하면서 되게 많이 느꼈었어요. 그래서 릴스를 할 때 초반에는 그런 게 좀 힘들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자 대표님은 이렇게 해야 사람 많이 온다 이렇게 해서 막 찍으시지만 저는 하면서도 되게 현타라고 하죠. 이게 많이 왔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나중에는 그것도 익숙해져서 좀 자연스럽게 일처럼 된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카페를 창업하실 때 처음에는 엄청난 뭐 청사진들을 많이 그리실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내 자아 실현의 공간이 돼서는 사실 살아남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내가 자아 실현한 것들이 실제 다른 사람들도 좋아해줄 확률이 생각보다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는. 그리고 뭐 그런 운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시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좀 맞아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릴스로 해서 많은 분들이 와주셨지만 생각보다 그 릴스 조회수 대비해서는 제가 봤을 때 엄청 많이 오시지는 않았거든요. 왜냐면 외국에서 팔로우도 많이 오시고 이래가지고 외국에서 많이 보셔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저희가 실제로 갑자기 엄청 많이 객수가 증가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실제 마케팅에서 제일 좋은 마케팅은 퀄리티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창작음료 중에 쿨타임이라는 메뉴가 있었는데 인스타그램에 카페나 이런 걸 소개하는 분들이 계신데 네. 부산에서 그걸 하시는 분 중에 꽤 파워가 세신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블로그에 올려주셨는데 여기가 이제 현 시점 창작음료 맛집이다 이렇게 그때부터 정말 많이 와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 릴스로 막 제가 막 춤추고 막 이런 것들로 해서 온 거랑 비교도 안 되게 많이 오셨어요. 전 아직도 바리스타님 그 이멀전시 했던 거 그거 되게 강력하게 나왔어서 아, 네. 그래서 처음에 인터뷰하러 갔을 때 놀랐던 게 그러니까 저도 촬영을 네.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사실 촬영 텐션과 실제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걸 하는데도 네네. 약간 그런 거 보다 가면은 기대치가 약간 있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되게 컴하셔가지고 아,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방문하신 분들 중에서 릴스 보고 왔는데 들어오실 때부터 막 아는 사람 보듯이 막 우리 원래 알고 지냈던 사람처럼 막 엄청 반가워하면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은 저희 인스타를 보고 오신 분들이신 거죠. 그래서 되게 실망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죄송했었어요. 막 인스타에서는 제가 춤추고 막 그런 막 이멀전시 추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제가 막 텐션이 되게 엄청 낮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낮으니까 이제 좀 실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노 프로그램을 갔었을 때 느낀 거는 호스피탈리티 자체가 엄청 좋다였는데 아마 인스타그램을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호스피탈리티 플러스적인 약간 그런 텐션이 있다 보니까 네, 왔을 때 뭔가 나를 되게 그렇게 반겨줄 거라는 기대치가 있는데 갔더니 되게 나이스하지만 되게 다르다라는 점에서 네. 인스타그램을 운영해야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그런 고려도 할 필요는 있겠네요. 네네네네. 네. 필요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가능했던 게, 여자 대표님은 그런 컨텐츠를 기획하시거나 편집하시는 능력은 탁월한데, 또 나와서 그렇게 하시는 거는 죽어도 못하겠다 주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건 젬병이지만, 앞에서 뭐 춤춰보세요 하면, 춤은 추는 거죠, 제가. 이게 이렇게 했을 때 사랑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에 개인이거나 아니면 혼자 하시는 곳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런 거에서도 되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사실 바리스타님한테는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대회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대회 중 하나인 이제 코리아 내셔널 바리스타 챔피언십에서도 파이널까지 올라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셨었고, 네. 작년에 이제 처음이지만 네. 또 이제 2024년에 열렸던 카누 바리스타 챔피언십 네. 카누 왕자가 되셨었는데 이러한 성적을 네. 좋게 거두셨었을 때 이게 뭐 매장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그런 부분에서 좀 영향이 있었나요? 우선은 그게 작년 2월에 KMBC 네. 제가 노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파이널에 들어갔었고, 카바챔 같은 경우에 10월? 우승이 아마 11월 11월인가요? 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한 네. 번씩 그렇게 했는데, 일단은 저는 커피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와주시는 분들이 어떠한 요소 때문에 저희를 찾아주시건 저희를 와주시는 건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아직까지도 제일 기쁜 순간은 커피 다 드시거나 이랬을 때 너무 맛있었다, 이런 얘기 해주실 때가 제일 보람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대회에서 수상을 하면 평소에 와주시던 고객님들 중에서도 그 시즌이 되면 조금 더 많이 와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저한테 카누 챔피언십은 진짜 엄청 좀 더 각별한 게, 초대 챔피언인 것도 있지만 제가 대회를 뜨문뜨문 나가서 그렇지 횟수는 몇 번 안 되지만 꽤 오래 전부터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처음으로 제가 챔피언을 해보게 되면서 저한테 진짜 좀 각별한 대회, 그리고 상금도 컸었고,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이 저희 노 프로그램에 와서 그런 행사도 같이 엄보란 바리스타님이 해주시고, 그때 저는 처음 놀랐어요. 진짜 그 동네에 그렇게 사람들이 줄을 원래 안 서는데 엄보란 바리스타님 오신다니까 그 동네에 이제 막 저희 오픈 전부터 줄을 엄청 서가지고 너무너무 정말 성황리에 바쳤던 잊지 못할 추억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카페쇼 때도 엄보란 바리스타님 서 있는 데는 줄을 서야 계시더라고요. 네, 바리스타님은 제가 보니까 거의 무결점의 인간입니다. 네, 완벽함 진짜 뭐. 운동까지 해가지고. 네, 잘생기시고 뭐 키도 크고 성격도 너무 좋으시고. 그리고 또 똑똑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게다가 4개국어 하신다고. 네. 게다가 농장도 커피인 기준으로는 네. 별점이 없습니다. 네. 좀 초라해지고. 네, 키도 크고 그런 사람 운동하면 안 되는데 맞습니다. 네, 운동까지 네. 열심히 하시고. 저희도 대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대회를 하게 되면은 정말 궁금한 게 바리스타 분들은 좀 어떤 목적을 갖고 대회를 나가시는지, 그리고 그러한 게 실제로 바리스타 분들한테는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했거든요. 제가 첫 대회 나갔던 게 2017년인가 6년에 굉장히 작은 경남 바리스타 대회라고 부산에서 네. 열렸던 대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1, 2, 3등을 하면 KMBC 본선 진출 티켓을 주는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경상도권에 있는 바리스타들은 그 대회를 많이 나왔었는데, 그때가 2년 차인가 3년 차인가 그랬어요, 바리스타 시작한 지. 근데 바리스타라는 직업 자체가 되게 좀 장벽이 전 낮은 직업군에 속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저만 해도 멋있어 보이는데 해서 이력서 놓고 실제로 바로 다음 날부터도 붙으면 할 수가 있어요. 어디에 소속이 되면. 그렇죠. 근데 사실 어떤 직업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의사라고 치면 나 의사 해보고 싶은데 해서 다음 날부터 바로 의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든 직업이 그렇진 않겠지만 바리스타는 조금 그런 면에서는 좀 장벽이 많이 낮은 편에 속하는 직업군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랑 같이 하고 있다는 건데, 내가 바리스타라는 업 자체를, 그럼 나는 이 사람들하고 뭘로 차별화를 둘 건가?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바리스타로서 그 매장 안에서 하는 일이라는 거는 사실 뭐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그런 업무들이 커피 추출까지 다 포함해서 사실 일로서 접근하면 이게 되게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운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너무 일상에서 반복 루틴이 많아요. 2년 차 때 딱 그런 매너리즘에 좀 빠졌었고, 그때 당시에 제가 매장에 매니저로 있었거든요. 후배 바리스타들이나 이제 선배 바리스타들이나 다른 바리스타들도 그냥 제가 같이 일하는데, 조금 더 제가 이 사람들한테
뭔가 나부터도 그렇고 뭔가 동기부여 같은 걸 좀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문득. 그때 이제 모모스 커피에는 지금은 월드 챔피언이신 전주현 대표님이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는 바리스타였거든요. 그 영향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출전을 하고 저는 다른 바리스타들과의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제 스스로의 바리스타라는 직업적 가치를 좀 올리기 위해서 바리스타 대회를 나갔던 건데 돌이켜보면 그게 굳이 대회여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충분히 다른 수단으로 내가 이거를 차별화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일하던 당시만 해도 사실은 영어 엄청 잘하는 바리스타 분들이 좀 드물었거든요. 그럼 영어 엄청 잘하는 분들은 당시에는 되게 차별성이 있는 바리스타였어요. 근데 요새는 제가 이제 모모스 커피 다시 들어가서 바리스타 분들만 한 40분 요 정도 되거든요. 영어를 제가 봤을 때 4개 지점이 있는데 각 지점마다 영어는 엄청 필수적으로 잘하는 분들이 한 절반 가까이는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저는 지금 뭐 영어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꼭 뭐 언어가 아니어도 되고 어떤 분야가 됐든 음악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다른 뭐 미술, 디자인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저는 어떤 부분에서든 다양하게 이거를 커피 같은 경우에 좀 녹여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차별화하는 거에 있어서 저는 대회를 선택했던 것 뿐이지 그게 꼭 대회여야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저는 꼭 대회는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매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의 그런 부분이겠네요.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커피를 파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매장이라는 점에서 이제 내 매장을 잘 끌고 가야 된다는 전제에서는 사실 커피를 너무 잘하는 것보다는 내가 마케팅적인 부분에서 뭔가 더 강점을 가진다든지 아니면 운영적인 부분에서 풀어나간다든지 그런 부분이 좀 더 공부가 되는 게 좋은데 내가 매장을 차릴 생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커피적인 부분만 집중을 한다면 사실 그 부분은 오히려 창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겠네요. 저는 요즘 많이 든 생각인데 창업하고 나서 그런 성향의 분들은 사실은 저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창업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게 홈카페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탐구하고 연구하고 바리스타가 가져야 될 덕목은 맞아요.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창업이라는 시장에서는 네. 내가 엄청 크게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한테 크게 장점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회에서 수상하고 1등하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만약에 수무 대표님하고 안 하고 그런 마케팅적인 요소 없이 그냥 제가 덩그러니 카페를 차렸다? 저는 사실 저희가 운영을 한 1년 6개월 가량 했는데 네. 1년 6개월도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오히려 노 프로그램을 하면서는 저의 능력치보다는 여자 대표님의 능력치가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거든요. 그 브랜드화 되어지는 과정에서 딱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운영적인 거. 저는 운영도 잘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만약에 내가 정말 뭐 회계나 아니면 재정적인 걸 정말 잘 관리한다. 사업적인 머리가 뛰어난 분들은 창업에서는 오히려 커피만 하시는 분들보다 살아남을 확률이 훨씬 더 많죠. 그리고 그게 무기가 될 수 있죠. 실제로 업계 내에서도 그런 업체들이 있잖아요. 네. 브랜드로만 봤을 때는 여기가 훨씬 유명한데 알고 봤더니 저기는 로스팅 나풀 막 몇십 톤씩 하더라.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항상 내가 목적을 어디에 두는지를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목적이 없는 분들이 전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냥 바리스타에서 매장을 차렸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브랜드가 너무 멋있었고 내 브랜드를 만들어 보여주고 싶은데 문제는 사실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브랜드는 너무 많다라는 거죠. 맞아요. 왜냐면 한국에만 지금 카페가 10만 개가 넘게 있고 물론 거기서 개인적인 브랜드보다는 뭐 프랜차이즈라든지 이런 데도 정말 많겠지만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뛰어들었고 그러면 사실상 지금 서울만 하더라도 당장 성수에만 가더라도 그런 브랜드들이 되게 많은데 맞아요. 그런 데들이 그러면 내가 그 이상의 개성을 보여줄 수 있을까 했을 때는 사실 쉽지 않은 것 같고 맞아요. 그렇다고 커피 맛으로만 승부하기에는 저는 사실 맛있는 데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모모스 커피도 너무 맛있고 네. 그게 아니어도 딴 데도 너무 맛있다 보니까 정말 내가 이 맛 하나만으로 여기를 다시 오는 선택지는 요즘에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정확하신 것 같아요. 창업을 해보니까 특히나 커피 같은 경우에는 요즘같이 좀 경기가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줄이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커피라고 생각하거든요. 밥 같은 경우에는 필수제니까 이거를 줄일 수가 없잖아요. 맞아. 근데 커피는 사실 필수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선택지도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시장 자체 말씀하신 대로 찾아오는 수단 중에 맛은 당연히 필수적인 거고 그 외적인 것들이 훨씬 더 작용하는 게 좀 많다고 생각해요. 카페 같은 경우에. 그래서 노 프로그램도 릴스도 그렇고 일단 찾아오시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그래도
나름 저희끼리 좀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는 재방문율이 정말 높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정말 7번 오시는 어머님들도 계셨고 하루 이틀 안 오시면 무슨 일 있으신가 막 싶을 정도 걱정되고 근데 그런 분들이 꽤 많이 계셨어요. 오시게끔 하는 데가 너무 힘든 거지 오시고 나면은 우리가 정말 만족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그런 마인드로 좀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노 프로그램 너무 좋아했었지만 확실히 그 매력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진짜 딱 갔었을 때 너무 따뜻해요. 그러니까 이제 인스타 보고 왔으면 이제 이멀전시 보고 왔으니까 약간은 다르게 느낄 수 있지만 네. 제 기준에서는 단순히 음료만 마시는 게 아니라 저는 사실 촬영하기 전에 쿨타임 말씀드리면서 네. 얘기했었지만 저는 사실 근데 네. 쿨타임보다도 네. 그냥 두 분이 너무 좋았었기 때문에 사실 노 프로그램이 좋았었지 쿨타임만으로 좋았던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거기 쿨타임이 또 있었을 뿐. 감사합니다. 네. 매장을 운영하는 게 그래서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친절도 해야 되고 맛도 있어야 되지만 사실 근데 브랜딩도 돼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의 우선순위를 잡는 게 정말 어렵지만 저는 근데 그 우선순위가 커피에만 집중된 곳이라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좀 하는 중입니다. 맞아요. 요거랑 조금 번외인데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저나 여자 대표님이나 실제로 삶에서 돈이라는 거가 우선순위에서 둘 다 높은 인간들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자아 실현의 공간이 되면 위험한 게 내가 만약에 커피만 좋아해서 카페 덜렁 차려가지고 난 여기서 열심히 커피만 맛있게 내리면 사람들이 오겠지? 이게 정말 위험할 수 있는 게 그게 수익화가 되지 않으면 저는 사실 이 프로그램 1년 6개월 가량 운영하면서 가장 큰 스트레스는 사실 경제적인, 운영적인 부분이었거든요. 저는 막 엄청 크게 욕심이 많은 사람은 아닌데 운영할 때는 적자가 나는 달도 꽤 많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엄청 큰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내가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되나? 그리고 아까 인스타에 어떤 분이 막 올려주셔가지고 한때 좀 잘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거기서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그걸 유지하려면 훨씬 더 큰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직원도 뽑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와주신 분들이 만족도를 느끼려면 커피 퀄리티는 물론이거니와 거기 매장 안에서 불편하신 사항은 없는지 아니면 우리의 서비스는 뭐 괜찮게 가는지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하려면 사람이 부족하다 보면 체력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그런 서비스가 일관되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셨을 때 그런 거는 또 안 좋게 소문이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직원도 뽑았었는데 이게 유지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결국에는 저희가 운영 악화로 인해서 직원분을 한 6개월, 7개월 이 정도만 같이 하다가 정말 너무나 잘해줬는데 그 친구가 못해서 그만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카바챔 시기가 딱 그때였어요. 제가 정말 고민이 많던 그래서 월간 커피 컷이터 부장님의 영상 마지막 날 제가 딱 신청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 딱 우승을 해가지고 정말 꿈같이 딱 카바챔 얘기가 나와서 궁금한 건데 이거 되게 사소한 질문이지만 상금이 꽤나 컸잖아요.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걸 굉장히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정말 감사하게도 3천만 원이었거든요. 상금이 3천만 원으로 제가 그 창업을 할 때 빌렸던 대출을 다 갚았어요. 다 갚고 이것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나누지는 않았어요. 동업자분하고 나누지는 않았지만 동업자분에게 아주 소정의 금액을 금일봉으로 드렸습니다. 고생했다고. 그 나머지는 제가 빚을 갚는데 다 잘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도와주셨던 대표님 계시기에도 우승이 가능했고 맞습니다. 하지만 또 그거를 이뤄내기도 하셨으니까 적정선에서 잘 해결하신 것 같네요. 제 딴에는 챙겨드리고 싶은 그만큼은 못 챙겨드렸지만 그래도 그날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거 받으시고 굉장히 좋아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그게 사실 마음도 중요하잖아요. 네.